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로 있고요. 경희대 첨단기술 비즈니스학과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최치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창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을 하시면서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창업이란 부분들은 제가 화면에도 이렇게 사진 2장을 띄워놨는데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부분이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또 나중에 돌이켜보건대 얼마나 잘 해왔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2가지 어린 왕자 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생텍쥐베리가 배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는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대한 동경 또 꿈과 비전이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상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성장할 때 수익성만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은 초기에 모였던 그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또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극복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CEO가 되시는 분들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가 삼국지를 보게 되면 도움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호도 있고 유비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그런 것보다는 국민 도탄에 빠진 이런 국민들을 살리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나라를 3개로 나눠서 하나의 국민을 위한 국가를 세우자라는 큰 그림을 그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꿈과 비전이 설정이 돼야 팀빌딩도 잘 되고 또 그걸 보고 투자들도 잘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어디서 창업을 해야 될까요? 나홀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또 그러한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곳, 이 부분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조사 보고된 자료를 보게 되면 협력 생태가 잘 가꿔져 있는 이 클러스터 같은 우리 가까운 데 보게 되면 이제 홍릉 클러스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성장하는 성공 비율이 나홀로 성장하는 비율보다 많게는 2.5배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또 성공률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클러스터 내에서 R&D를 수행하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기술 이전 받아서 성장하는 중간에 한 번씩 피보팅을 해야 되니까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나 아이디어를 받는 경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협력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핏이 맞는 창업 지원 구조가 잘 돼 있는 곳을 찾아가는 부분들 그게 창업기도 있고 도약기도 있고 성장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지원 체계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시장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는 중요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또 자본도 유입되고 근데 자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적 투자자라든지 보통 우리가 VC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전략적 투자자 이런 보통 사업회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투자를 받게 되면 이제 지분이 이렇게 희석된다고 하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투자도 있고 또한 기술 신용 보증금 같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정책 금융으로부터 융자 보증을 통해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 맞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투자받는 금액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부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정부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그러한 서비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예비 창업 시기하고 창업 초기 3년 이내, 그다음에 7년 이내 요 별로 R&D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B-R&D라고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를 만들어 주는 것들, 또 인허가 인증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부처마다 열리는 시기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정부 사업 전체를 보고 그쪽에서 내가 가져와야 할 사업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게 언제 열리는지, 그래서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IP 나우라든지 비즈나우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한테 맞는 사업들이 정리가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이라든지 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든지 발명진흥의 굉장히 많은 기관들 쪽에서 특허 컨설팅이라든지 특허를 권리화하는 부분들, 특허 조사한다든지 뭐 소송을 받았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자기가 적재적소에 그를 활용하고 해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초기에 민간거래 전문 회사라든지 아니면 엑셀레이터 분들 쪽에 초기 투자를 받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 중심으로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본만으로 이렇게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향후 성장할 수 하는 그런 경로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성장 경로에 따라서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그런 정부 사업들이라든지 지원 사업들 부분들을 매칭을 해줘야 될 거고, 또 하나는 투자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뭐 이렇게 초기 단계의 시드라고 할 수 있고, 뭐 시리즈 A, B, C, 어떤 데는 D를 넘어서 이제 상장할 때까지 그 성장 마일스톤을 이제 엑셀레이터한테 투자받게 되면 같이 짜게 되고, 또 본인들이 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 보통 그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성장 경로를 짜고 이때까지 단계별로 어떠한 중간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때까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이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우리 팀으로 우리 회사로 들어와야 되는지 팀빌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시장에 대한 센싱을 해서 시장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시장 변화에 따라서 나의 비즈니스 모델도 바꾸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부분들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시장하고 나의 제품 서비스의 핏을 맞추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 시장에서의 제품 서비스를 내가 독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특허와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딱 부합되게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맞춰져 있을 경우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 빌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니네 회사가 제안한 그 사업 계획과 성장 경로에 따라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비즈니스 디벨롭 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 전문 인력이라든지, 어떤 따라서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와 관련돼 있는 전문 인력, 또 인증 인력, 뭐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또 시리즈 뭐 B, C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전문적인 CFO가 들어와서 또 이제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대로 기준에 맞게끔 관리하고 있고 그게 투명한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제시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들여오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는 그 구조를 짜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내 관점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요한 부분들은 나의 사업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인지, 이 부분들을 찾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쪽에서 우리가 찾는 초기 엑셀레이터라든지 VC 쪽은
각자 본인들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보통 이제 주목적 투자 분야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어느 단계에 투자하는지 초기인지 중기인지 다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한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해놔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또 너무 촉박하게 해가지고 후속 투자를 받으려면 요새 투자 환경도 어려운데 투자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전부터는 이런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평상시에는 계속적으로 엑셀레이트하고 푸시하고 만나는, 의식적으로라도 만나는 기회를 여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협력 생태가 잘 가꿔져 있는 아까 그런 클러스터 같은 쪽으로 들어가면은 주기적으로 그런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나의 포트폴리오들이 과연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성장 단계에 맞는 그런 팀빌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케일업이 굉장히 중간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업을 할 적정 시기에 추가 펀딩이 들어올 수 있고 이걸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의 핏이 맞는 투자자들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라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요새는 재무적 투자자보다는 전략적 투자자라고 해서 기술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대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CVC라고 해서 이제 뭐 펀드도 만들어서 또 챌린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유리한 점은 실증 테스트 베드도 열어주고 또 구매도 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 글로벌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중간에는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전략적 투자자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책을 읽을 때는 첫 페이지부터 우리는 읽게 되지만 사업, 비즈니스는 끝장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부터, 그거는 시장이니까 시장부터 거꾸로, 그것도 재무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내 사업 계획과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다시 리셔플링하는,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들, 그 중심으로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그거를 증거 기반으로, 숫자 기반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우리 기업을, 스타트업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제시하는 사업 계획서가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건가, 그 실현 가능한 부분들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투자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받은, 이런 초기 투자받은 경우에 지분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지, 그러니까 CEO가 적어도 상장할 때는 20%의 지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왜냐하면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상장 직전에 한 20%, 15% 정도 가지려면은 초기에 CEO가 한 70%나 60%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분 구조, 그다음에 기존 투자자들이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들인지, 치고 빠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장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쪽인지,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 분야인지, 그동안에 어떤 소송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또 회계감사가 투명한지, 대표의 개인 용도로 투자받은 금액을 쓴 건 아닌지,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업 계획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한 그런 성공 패턴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카피캣이라 그래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의 성장 경로, 성공 경로와 유사성이 인정되면은 아무래도 투자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카피캣보다 좀 더 시장이 크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카피 타이거라고 그래서 글로벌 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빅 테크 기업들 쪽에 대한 성장 경로는 또 틀리거든요.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또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 쪽으로 시장의 규제라든지 제품에 대한 또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부분은 국내하고 또 틀린 부분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경로를 확인하고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통상 크로스보드라고 해서 해외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은 해외 쪽에서도 자국만 아니고 해외 쪽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사들, 이런 쪽이 연결되어 있는 국내 투자사라든지 요새 중기부에서도 해외 쪽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해외 기업이 투자하는 쪽에 대한 지원을 돈을 모아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기, 투자자는 거꾸로 생각한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적합한 투자자의 4가지 기본 조건이란 부분을 좀 달아놨는데요. 투자 단계에 맞는 투자자를 찾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투자 분야에 맞는 투자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분야에 맞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어떤 쪽은 바이오 헬스케어를 중심적으로 하고 어떤 쪽은 커머셜 같은 플랫폼 쪽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ICT 콘텐츠 쪽에다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쪽은 에너지, 소재, 제조 쪽 중심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의 분야가 맞는 그런 투자자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투자사가 투자한 기존의 기업들 중에 나하고 경쟁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 영역 충돌 부분 때문에 투자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펀드가 조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3년 이내엔 다 소진하려고 하니까 그 주목적 투자가 어느 분야에 있는지 이런 최신 정보 조사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국 벤처 투자 협회 가는데 보게 되면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아까 같이 비공식적, 공식적 모임 쪽에 자주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목적 부분들이 우리 쪽에 맞다 하더라도 벌써 투자가 다 끝나서 투자할 자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쪽을 찾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받아야 할 투자의 금액이 지금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그 분야에 따라서 그 필요한 금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투자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지분과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전에 투자를 받은 그런 주주들한테도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시간 여유가 부족할 경우에 투자를 협상하게 되면 좀 불리할 경우가 있고 기업 가치를 낮게 받을 수가 있고 굉장히 요새 뭐 갑자기 투자 환경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기 동향에 따라 가지고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금리하고의 커플링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투자는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항상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를 버텀 라인으로 해가지고 시나리오 한 2-3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지연되고 또 투자를 못 받게 됐을 경우에 현금 흐름이 어떤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 대안은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1년 이내에는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투자사에서도 내부 검토하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내용도 기간도 생각하면서 이거를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사도 중요하지만 나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투자 심사역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합이 잘 맞는지 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쪽인지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고 수시로 물어오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붙이고 자금을 붙여서 성장을 해주는 그런 중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재무적 투자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빼려고 하는 쪽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업종에서 최고의 평판을 가지고 있는 투자사, 뭐 업계 리더 VC라든지 투자 대상 선별이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회사의 지속적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쪽에서 참여하게 되면 후속 투자는 더 받기가 쉽다. 그리고 많은 투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후속 투자 받은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이게 답은 아닌데 투자업계 쪽에서는 이렇게 100억 기준으로 펀딩할 때 참여하는 VC 정도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뭐 무난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